이게 참 우리가 옛날엔 그 가부장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 근데 가장하고 가부장은 개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가장이라고 하는 것이 부양 그리고 대표성 이게 특징이라고 알고 네. 있다면 가부장은 통솔과 지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이게 떠오르는데 요즘 사실 가부장 다 죽었죠. 그래. 근데 가장이 이 사회에 또 다른 하나의 이 일터를 넘어서서 가정에도 함께 하면서 공동 육아도 하고 또 가사 분담도 하고 또 이렇게 일종의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참 어려운 게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버는데 이제 새 후로 월 1,000을 벌어요. 네.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돈은 거저 들어오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맞아. 손발 움직이고 나의 그 땀구멍, 뭐 콧구멍, 눈구멍 다 열어서 움직여야지만 내 손에 결국은 돈이 잡히는 건데 근데 그만큼 노동의 양도 많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전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애 보는 건 쉽냐? 그래. 아니면 가사는 쉽냐? 그것도 이게 만만한 일은 아닌 게 이 애 보고 그다음 가사를 하는 것 자체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집이 넓으냐 좁으냐, 아. 애가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 그리고 이 아내가 몸이 약하냐 힘이 좋으냐, 뭐 이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거기에 도움이 필요할 거는 이제 서로를 좀 배려하는 거, 또 위로하는 장면이 중요하긴 한데 네. 일단 아주 간단하게 나누어서 이분법으로 내가 바깥에서 돈을 버니까 당신 안쪽에서 집안일을 다 담당해라. 이게 지금 시대에는 약간은 결이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맞아. 친한 언니 보니까요. 네. 아주 적은 돈이라도 내가 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왜 생활비 많이 받잖아 이랬더니 아니야. 집안일 힘들어서. 그 돈은 내가 쓸 때 좀 눈치 보인다. 아, 그래서 적게라도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싶다 이런 얘기 하던데 지금 사연 보니까 이 아내분도 좀 잘 말을 못해요 남편에게. 맞아. 그거 왜 이런 걸까요? 아니 일단 뭐 장예인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래.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사라고 하는 것과 바깥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장에 다녀서 어떤 월급을 받아오는 게 사실 일의 강도가 어떤 게 더 센지는 사실 우리가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네. 절대 비교가 어려운데 이 둘 간에 비교할 수 있는 몇 가지 항목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를테면 이 가사가 눈에 얼마나 보이는가. 그래서 얼마나 이 부분을 인정받을 만한 여지가 아주 직접적으로 나타나는가. 근데 직장을 다닌다는 건 월급이라는 게 명확하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가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가사 노동은 이 명확성이 우리가 또 일상적으로 있는 거라 잘 나타나지 않는 거. 이런 지점이 좀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월급은 다른 집 남편 얼마 버냐. 우리 집 남편 얼마 버냐. 요거 비교되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남자들은 다른 집 여자들이 어떻게 치우고 사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참 비교 항목에 있어서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절대 비교해서 나는 밖에서 일을 하니까 난 더 일을 많이 해. 당신은 일을 안 해서 하니까 혹은 뭐 당신이 더 일을 많이 해. 이렇게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가족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좀 발견하려고 하고 그렇죠. 좀 살펴주려는 마음, 이런 의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지점이 조금 더 잘 드러나는 집은 나는 참 행복하다. 우리가 서로를 좀 알아준다. 이런 느낌을 받고 그렇지 않은 집은 각자 힘들지만 각자만 힘든 것 같은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렇지. 고립이 되고 서로는 보이지 않게 미워하게 되는 이런 양태가 좀 벌어지죠. 네. 그러면 누리꾼들은 이 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들을 하고 생각들을 했을까요? 네, 아주 다양한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외벌이라면 집안일은 주부가 도맡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집안일은 그렇다 쳐도 육아의 핵심은 감정 교류인데 돈만 주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월 1,000만 원이라는 금액에 집중을 하느냐, 또 육아라는 가치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야, 아이 낳으면 막 알아서 다 큰다, 쑥쑥쑥 큰다. 그런 게 어딨어요. 어딨어요. 옛날 4남매, 6남매, 8남매 그러면 지들끼리 그 첫째가 둘째 봐주고 둘째가 셋째 봐주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외삼촌, 외숙모, 이모가 봐주고 아랫집, 윗집, 옆집 사람들이 다 봐주고 대식구였을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대가족이었을 때는. 근데 지금은 그게 애를 누구 맡길 데도 없고 봐주는 사람도 없고 부모님한테 맡기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그만두고 가사일 전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벌이하면 집안일을 아내가 하는 게 국룰이다.
이런 섭섭한 말은 이건 금기시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 걱정스러운 게 있는데 예전에 우리 그 아버님 세대들 보면은 네. 돈만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에만 집중을 하시다가 이 자녀들이랑 교감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맞아요. 나이가 들고가 막 그러면 되게 네. 서먹서먹해지고 막 뭐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남편분들 그렇게 되지 않으시려면은 그 자녀들이랑 뭐 이렇게 좀 뭐 대화도 많이 하시고 그래. 육아도 좀 참여해야 참여하시고 돼요. 뭐 이런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저 싸우지 말고 정확하게 가사를 절반씩 딱딱 분담해서 나머지 반 안 하면 손도 까딱하지 마라, 도와주지 마라 이런 것도 있고 월 1,000을 번다면서 그러면 가사 관리사를 쓰면 어떻겠냐 이런 해결책도 제시가 됐어요. 네. 맞아.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월천 쓰면 도움이 써라 뭐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건데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노동의 양을 줄이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쓸 수 있으면 쓰면 좋다고 생각해. 그래. 싸우는 거보다 차라리 그게 나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살림이 좀 서툴고 어떤 사람은 또 육아에 조금 서툴고 어떤 남자는 또 돈 버는 데 서툴고 어떤 여자는 또 맞벌이를 하고 굉장히 그 이제 여러 가지 집집마다 지금 환경이 다양한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시대든지 간에 시대마다 공정이 조금 달라요. 또 세대마다도 공정이라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의 세대는 과거 우리가 바깥일 안일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안사람 바깥사람을 이야기하는 시대는 거의 끝났다고 보이고요. 다만 우리가 바깥에서 돈을 정말 힘들게 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노동을 통해서 벌면서 집안일의 가사를 정확하게 좀 당신이 혹은 육아를 당신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합의가 되었다면 그렇죠. 합의가 되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모든 공정 안에 빠짐없이 그 한쪽에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주는 그 마음 또 인정해주는 마음 그 마음은 아무리 1대1, 5대5로 일을 나눠도 한결같이 적용돼야 되는 정말 그거야말로 국룰일 겁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오늘 한 줄 댓글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한 줄 댓글 이렇습니다. 부부의 공정은 위로와 인정에서 시작한다. 맞는 말. 그래야 우리 사회는 위로 인정 합쳐서 위인전을 함께 쓸 수 위인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